네, 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시정을 확정받고 복역해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오전 가석방됐습니다.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인데요. 그 모습 보고 오시겠습니다. 국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국민 여러분들께 너무 큰 걱정을 끼쳐드렸습니다. 정말 죄송합니다. 저에 대한 걱정, 비난, 우려, 그리고 큰 기대 잘 듣고 있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재판 계속 받으셔야 되고 취업제한테 되셨는데 신경 좀 저 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어떤 고민하고 계신가요? 반도체 백신 중에 어떤 게 우선순위 있습니까, 부회장님? 정말입니다. 네, 수감 생활이 좀 장기화됐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1월 달에 수감 전의 모습과 오늘 모습을 비교하면 좀 홀쭉해진 모습입니다. 수척해진 모습인데 충수염을 앓았다고 하죠. 자, 와서 과연 이재용 부회장이 바로 간 곳이 삼성전자 서초 사옥이라고 합니다. 바로 집에 돌아가서 할 수 있는 일보다는 바로 뭔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회사로 나갔습니다만 이 가석방 기간 동안 보호 관찰과 5년 동안 취업 제한이 된다는 점이 쉽지 않은데 경영할 때 좀 발목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. 어떻게 됩니까? 사내 이사를 사실 못하죠. 예. 그리고 이제 취업 제한이 되고 박범계 장관도 사실 가석방 기간 중에는 안 되는데요. 이제 취업 승인도 안 해주겠다는 입장을 거의 밝힌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보호 관찰 대상자가 되면 이제 국내에서나 외국이나 출국을 할 때 이제 한 달 이상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거주지를 옮기거나 이러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고요. 근데 가장 문제가 되는 건 그것보다 사실은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글로벌 네트워킹이 되게 잘 돼 있죠. 그래서 예를 들면 일본과 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일본은 사실상 회사들을 움직이는 게 은행들이에요. 은행 오너들을 만나려면 일본에 직접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그 은행이 갖고 있는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들을 움직이고 이런 걸 좀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유태계도 이렇게 전 세계 금융을 움직이고 백신과 관련해서 그런 것도 움직일 수 있고 또 뿐만 아니라 IT 기업 회장들 오너들하고는 직접적으로 사실 이제 아주 깊은 친분이 있으니까 만나서 얘기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텐데 사실 출국을 법무부 장관한테 반드시 보고를 하고 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도 그건 협조를 해주겠죠.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. 근데 저희가 해봤는데 제가 이제 법사위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보면 미국하고 일본, 유럽 일부 국가들은 입국을 잘 안 시켜줘요. 이제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도 입국이 잘 안 돼서 그래서 재벌 회장들이 그렇게 사면을 해달라고. 근데 가석방 기간이면 아주 어려워요. 사실 재벌 기업인들의 입장에서 만약에 어느 나라 미국에 갔는데 입국 심사가 안 되면 사실 그건 사실 나라 망신이 될 수도 있는 거죠. 그래서 아예 우리가 미국도 이제 간단한 비자가 금방금방 나오는 비자들 있잖아요.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다시 받고 할 때 이런 부분이 있으면 거의 안 나올 거예요. 그래서 이건희 회장을 단독 포인트로 이제 정말 단독 사면을 해준 이유가 그때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하러 세계 돌아다니느라고 한 건데 이학수 부회장이 그때 안 됐어요, 사면이. 그러니까 갈 수가 없었어요. 근데 이미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사내 이사에서 이제 물러났고 또 월급도 안 받는 그냥 사실상의 부회장 직함만 갖고 있어서 기존과는 좀 달라진 건 없을 것이라는 얘기도 있던데. 근데 저는 이것도 바람직한 건가를 모르겠는데 사내 이사로 등록을 하고 등기를 해서 잘못한 게 있으면 책임을 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말하는 건 이거잖아요. 글로벌 백신도 구하고 반도체 기업도 더 활성화시키고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냥 사내 이사는 하지 마라. 그러면 그거 지금까지 정부에서 그 시스템 안 좋다고 하지 말란 걸 지금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. 그것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네트워킹에 있어서 직접 대면해서 설득해야 되는 사람들은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재용 부회장 관련해서 침몰 이어가던 청와대도 오늘 이례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. 그 목소리 듣고 오시죠.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. 반대하는 국민의 의견도 옳은 말씀입니다. 한편으로는 엄중한 위기 상황 속에서
특히 반도체와 백신 분야에서 역할을 기대하며 가석방을 요구하는 국민들도 많습니다. 국익을 위한 선택으로 받아들이며 국민들께서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 자, 서 국장님. 아까 이재용 부회장이 나오면서 거의 90도로 인사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. 그 얘기가 저 청와대 얘기와 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까? 뭐 그렇게 봐야 되겠죠. 일단 국익을 위한 결정이다라는 맥락에 이제 여러 가지가 숨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, 일단 뭐 지금 반도체의 전쟁이 글로벌로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? 예. 미국 같은 경우에 그 반도체 파운드리 투자 한 20조 원 정도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텍사스 등 이렇게 후보지는 결정을 했지만 정확하게 어디로 할 건지, 어디에서 할 건지는 아직 결정을 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. 그런 부분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, 또 여러 가지 인수합병 문제, 또 백신과 관련해서도 어쨌든 그 백신의 CEO들과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적인 네트워크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역할,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마 상당한 어떤 정부로서도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고, 이재용 부회장도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, 특히나 지난번에 발표했던 그 메모리 반도체 추격차 전략이라든지 시스템 반도체에서 1위를 달성하겠다는 그 비전 2030 전략, 이런 부분과 관련된 아마 좀 구체적인 그런 투자 계획이라든지 또 백신과 관련해서 뭔가 좀 가시적인 성과, 이런 것들을 내기 위해서 아마 이재용 부회장이 조만간 여러 가지 활동을 좀 펼치지 않을까, 예.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. 과연 연말에 뭐 사면이 있을 것이라는 뭐 기대나 예상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렇게 될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. 자, 댓글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예, 조국 교수가 법대 교수 맞습니까? 판결문도 제대로 이해 못하고 혐의를 벗었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. 이런 댓글이 올라왔고요. 네, 조국 잘한다. 그렇게만 해주면 야권 승리는 쉬워진다. 반어법적인 내용이네요. 여야 모두 권력만 잡으면 욕심을 챙기려는 것 보면 참 국민으로서 힘듭니다. 대통령 후보 여러분, 국민들에게 희망을 달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. 경선준비위원회가 할 일도 아니고 등록된 후보가 있는 것도 아닌데 뭘 벌써 토론회를 하려고 저렇게 성급하게 나옵니까? 라는 댓글이 있었습니다. 마지막 댓글은요. 제발 재난지원금 신경 말고 백신 좀 구해 오십시오. 오늘 백신 구하러, 지금 모더나 구하러 지금 우리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차관이 출국했습니다. 주말에 온다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시죠. 마지막 주제로 가겠습니다.